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 분석과 함께 찐성장주를 찾아가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이다혜 님이시죠? 네, 이다혜 님께서 오셨고요. 위즈덤 칼리지 첫 1차 수강생이시다, 네. 그죠? 네, 1차 수강생이시니까 저랑 만난 지는 벌써 이제 1년 됐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캔슬림부터 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발표하러 오셨습니다. 멀리서 어디 세종시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대전. 아, 대전. 네. 대전에서 기차 타고 정말 멀리 오셨는데요. 자, 오늘 어떤 기업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비올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 미용 기기. 네. 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죠? 네. 왕이사님께서 우리 기업 탐정 채슬리 시즌 1 할 때 네. 어떤 거 발표하셨었죠?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왕 차장이 그때는 원택. 왕 차장께서 원택도 하셨어요? 네, 제가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두 종목을 공부를 해보면서, 야, 우리나라 피부 미용 기계가 글로벌 탑 티어로 올라서고 있구나.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또 OP 마진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사실 OP 마진이 좀 높지 않은데, 네. 우리나라의 이런 강소기업들이 요즘 보면 OP 마진이 상당히 높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비올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파마 리서치나 원택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비율이 어떠냐고요? 네.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영업이 네, 괜찮고. 이익률이 좋습니다. 이다혜님은 방금 이 세 종목 중에서 탑픽은 뭐예요? 비율요. 비올이에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설명 한번 들어보죠. 예. 예,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비올이고요. 이제 이 비올은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면 현재 이제 에너지를 베이스로 한 장치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그런 장치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미용 의료기기 장치 중에 에너지 장치를 이제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면은 이제 RF 고주파, 하이프 초음파, 그리고 레이저 이렇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오래되고 흔한 거는 레이저예요. 레이저는 단일 파장의 빛을 이제 피부에 미세 구멍을 내고 레이저를 쏘아서 저희 피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는 표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진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근막계가 있고 근육 이렇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레이저는 표피 밑에 있는 진피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자극받은 진피층에서 콜라겐이랑 단백질이 생성을 해서 색소 기미에 좋고 그 다음에 저희 다들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모 같은 거 이제 겨드랑이 제모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주로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RF 고주파인데 피부 진피층에 전기 신호를 흘려서 자극을 주면은 이 전류가 통과를 하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동하고 마찰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높은 열이 반복적으로 나게 하면서 이제 피부 속에 단백질 구조도 변화가 되고 응고가 되면서 콜라겐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진피층이고요. 피부 표피 다음에 진피잖아요. 이제 그렇게 두껍지 않다 보니까 얇은 피부나 처진 피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과는 1, 2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얇은 피부를 이제 그 단백질을 응고하고 변환 과정에서 탄력,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침습이랑 비침습이 있는데 침습은 말 그대로 이제 바늘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 비침습은 표면 쪽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습으로 유명한 거는 포텐자라는 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비침습은
써마지랑 올리지오가 있는데 이 중에서 탑을 꼽으라고 하면은 써마지가 탑입니다. 그리고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고강 그냥 초음파가 아니고 저희 이제 임신해서 산부인과 가면 초음파 보는데 그런 초음파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고강도의 초음파를 빠른 진동으로 한 점에 집중한다는 거, 그걸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점에 집중해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가 근막계까지 가요. 근막계는 아까 4번째 단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깊게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두꺼운 피부인 사람한테도 더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그게 열 에너지로 변화를 해서 조직이 그 안에서 수축되고 당기면서 이 내부의 치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콜라겐이 생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리프팅, 라인, 탄력, 주름 개선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세계 탑 업체는 울세라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게 슈링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뭐 피부과에서 일하시는 건 네,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러게요. 설명을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죠? 네. 혹시나 피부과에서 일하고 계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설명을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차이점을 알겠네요. 고주파하고 초음파하고 뭐가 다른지 알겠는데 밑에 레이저가 또 하나 더 있네요. 네, 레이저는 이제 오래돼서 사람들이 다도 이제 나 뭐 받았어 하면 레이저 받았어 하니까 네. 그냥 추가된 거고 지금 요즘에 핫한 거는 이제 RF랑 하이프 이 두 가지가 핫하고 레이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기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이 모든 게 다 레이저로 하는 줄 네. 생각을 했는데 초음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우리 왕 차장님 저번에 한번 싹 하셨잖아요. 뭘 하신 거예요? 레이저를 한 거예요? 이 하이프를 한 거예요? RF를 한 거예요? 그 원택 오리지오 했어요. 올리지오? 네, 오리지오 그리고 인모드도 같이 하고요. 원택 거랑 네네. 올리지오 인모드 거. 인모드. 요즘에 그렇군요. 다 패키지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패키지 방식. 그러니까 그거 여기 패키지 하는데 그래도 한 100만 원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할인은 되게 많이 하고요. 거의 70만 원. 70만 네, 원? 요즘 하면 7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렇군요. 네, 여기 그 써마지 RF에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써마지가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고요. 네. 대표적인 원래 이제 예전부터 만들어서 그 시장을 장악했던 그 제품이고 외상이고 그리고 포텐자라는 게 이제 국내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마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대표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써마지 옆에 이제 올리지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 왕 차장이 얘기한 원택에서 만든 제품이고, 네, 그래서 이 계열들은 다 RF 계열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되고 그 밑에 하이프는 이제 이 시장의 원래 원조격인 게 올세라라는 이제 장비이고 이거를 이제 따라서 똑같이 만든 게 슈링크라는 장비인데 이게 저희가 클래시스 얘기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한 장으로 거의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뒷장에 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왕 차장은 왜 하신 거예요? 아, 저요? 어떤 걸 뭐 주름 개선이에요, 아니면 네, 주름 개선도 있고 그거 뭐 얼굴 좀 아니 원래 샤방샤방 했잖아. 아니요, 그거 뭐 리프팅 하기 위해서 안 했어요. 네. 네. 우리 남궁 대리랑 오우석 대리는 한 적 없죠. 한 번도 했습니다. 제모만. 제 몸아. 그렇군요. 네. 우리 두 대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샤방샤방한데. 나이대가 다만 하면은 좋아요. 네. 하면 좋아요? 네, 네. 효과는 되게 좋고요. 사실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이 뭐 거무틱틱해가지고 이렇게 거무틱틱한 얼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셔도 돼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비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올 네. 거를. 네. 그럼 계속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술 종류에 따라서 제품군을 나누어 보면은 이제 RF에는 비침습이랑 침습이 있다고 했고 하이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건데 이제 비침습의 대표 주자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솔타 메디컬의 써마지가 제일 유명을 해요. 얘는 03년부터 출시를 했어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20년 된 기업이에요. 그만큼
제품의 안정성도 높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국내에서 나온 제품이 원텍사의 올리지오인데 이제 이게 피부를 올리지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써마지 같은 경우 이 피부 미용 기계가 중요한 게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온도가 60도 정도 되는데 그때 쿨링이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성공한 회사가 이제 써마지 말고 올리지오인 거예요. 그래서 올리지오가 이 시장에서 유명해지게 되었고 이제 클래시스는 원래 하이프가 더 유명한데 볼륨어를 이번에 나왔어요, 신제품으로. 근데 이제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술을 해보신 분들이 굴곡 있는 부분에서 조금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 미용 의료기기는 소모품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게 비침습 RF에서는 이걸 카트리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만큼 많이 샷을 쓸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한 번 쏠 때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샷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제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600샷으로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300샷은 그냥 기본이고 600샷 정도 해야 이제 얼굴 전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제 그 후로 넘어가면 가격은 비싸지는데 그만큼의 퀄리티, 그러니까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라고 해서 600샷을 보통 많이 시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0샷을 시술을 받았을 때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너무나 많은 프로모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너무 많은 경쟁이 과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정확하지가 않고 그냥 대충 이 정도쯤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써마지는 240만 원이에요. 600샷에. 그리고 올리지오는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볼륨어는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좀 비싸요.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써마지 대비해가지고 올리지오가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국내 시장의 50%를 이 올리지오가 그러니까 원택의 매출을 보면은 국내 시장의 50%, 해외 시장의 50%인데 50%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가격 대비. 그래서 이제 올리지오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습으로 넘어가면 침습은 이제 바늘을 하는 건데 이제 제일 유명한 회사는 인모드예요. 인모드는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서 나온 게 모피우스 8이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인모드에서 이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왜 조금 이제 주주들이 왜 열광을 했냐면 그동안 인모드는 소모품이 없었어요. 온리 장비 매출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나옴으로써 이제 소모품의 매출도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를 카트리지라고 안 하고 팁이라고 해요. 네, 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한 분량에 뭐 50만 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회 쓰고 버리는 걸, 원래 카트리지도 1회 쓰고 버려야 되지만 이제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팁은 무조건 바늘을 꽂고 피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1회 쓰고 버려야 되는 구조라서 아마 마진이 이 침습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피우스 같은 경우에는 1회 받는데, 이건 1회 비용이에요. 1회 받는데 47만 원이고, 그리고 실펌 X는 비올사에서 만든 거예요. 오늘 종목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1회.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포텐자 같은 경우에는 1회 받는데 20만 원. 그리고 루트로닉 지니어스 제품이 있는데 이제 루트로닉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잖아요. 많은 주주들을 뒤로 한 채. 그래서 네, 이거는 안 다르고 이제 이루다의 시크릿 RF 같은 경우에는 더 가성비로 나온 거예요. 가격을 보면은 17만 원으로 제일 싼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제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09년도에 울세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의 특허권이 있는데 특허권이 리포트마다 다 달라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4, 25년이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27년인가 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와 대항해가지고 슈링크가 나왔어요. 이제 아래쪽에 가격을 보시면은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인데 슈링크는 2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가 이번 분기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잘 되고 있는 게 이런 가격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똑같이 슈링크와 똑같이 이렇게 조사하는 그 하이프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얘는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피부 두께가 얼마인지 센치로 정확하게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저 사람은 피부가 좀 두꺼워 보이는데 하고 쟀는데 어느 사람은 얇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 부위별로도 여기는 두꺼울 것 같은데 쟀는데 진짜 두껍기도 하고 얇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시술을 하는 거라. 근데 이게 그 특허가 되어 있어가지고 못 써요. 근데 슈링크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받은 결과들을 보면은 울세라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면 보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이 좋은 사람도 보지 않고 사람의 피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제품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피부가 얇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그런가 보네요. 예, 그게 예. 뭐 인종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얼굴 두껍다. 얼굴 두껍다, 납작 참 두껍다 이러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이 진짜 얼굴이 두꺼운지 그거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표 되게 좋네요. 이거를 키움이랑 이베스트 증권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조금만 가지고 와서 더 추가한 거예요. 일단 워낙 애널리스트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이 표 하나 보니까 이제 좀 네.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죠? 네. 비침습 또 침습. 침습. 네. 그리고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니까. 네. 그리고 소모품 여기 팁이라고도 하고 그 전에는 카트리지 네. 우리가 잉크 카트리지라고 하던 침습에서 쓰는 건 팁. 침습은 팁이라고 예, 하고 예, 그죠? 침습은 어. 카트리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별로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저도 이름을 들으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별로 어떤 제품이 주력 제품이고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클래시스를 보면은 클래시스는 아까 하이프 제품 슈링크가 제일 유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슈링크 제품이 이제 울세라, 아까 제일 대장인 울세라의 대항마로 있고, 이제 이 아이들은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출시를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장비를 팔았다고 하면은 신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더 고가의 장비 매출 플러스 더 고가의 소모품 매출이 일어나게끔 해야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에서도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굴곡진 피부에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통증도 줄이는 이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비친습의 볼유머도 이제 시장에서 깔리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원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마지 대항마였잖아요. 그래서 올리지오가 그동안 잘 깔려 있었고, 이 올리지오도 이제 어느 정도 깔리다 보니까 올리지오 X라고 해가지고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하는 회사의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네들 거를 믹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침습 기술이랑 하이프 기술을 묶을 수가 있고, 또는 침습 기술이랑 하이프 기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교집합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낼 수가 있는데, 올 4분기에 올리지오 키스라고 해가지고 하이프 제품이랑 비침습, 그러니까 그냥 올리지오를 같이 묶어내서 신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에는 그 김소연 씨가 모델로 있는 건데 올해 3분기 매출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홍보비랑 이렇게 하는데, 연구 개발을 하는데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저 장비에 피코 케어가 있고, 이거 말고도 해외에 진출하는 장비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줄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제이시스 메디컬을 보면은 제이시스 메디컬은 포텐자인데 얘는 이제 침습 플러스 비침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줄여서 채소 침습이라고 하거든요. 채소 침습에 이제 포텐자가 유명하고, 한국 의사분들은 이거를 되게 선호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젓가락의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손기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끔 이 장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최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잘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비침습이랑 하이프 제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그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4가지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제이시스 메디컬로 보면 되고, 얘네들이 영업력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올이 이제 오늘 제가 할 건데, 비올은 원래는 침습 장비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다른 장비들도 있긴 하지만 침습 장비가 제일 유명을 했고, 제일 먼저 나온 게 스칼렛 S예요. 그래서 스칼렛 S와 다른 팔을 사용해서 나온 게 실펌이었고, 이 스칼렛 S와 그 실펌을 합쳐서 나온 게 실펌 X예요. 그래서 인모델 모피우스와 대항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세계 점유율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4년에 하이프 제품인 듀오 타이트가 출시될 예정이고, 비침습 RF인 셀리유도 24년에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울세라가 24년에 특허가 거의 만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이프 제품들이 원텍에서도 나오고 비올에서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다는 얘는 다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제품이 정말로 다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다음에 루트로닉이 있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는 조금 분야가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광이 나게 하는 주사 그 재료인 거죠. 리쥬란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바늘로 이제 이 리쥬란을 시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40번을 맞아야 되면 원래는 바늘 하나로 40번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맞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비올이라든지 이런 침습 기계와 함께 하게 되면 같이 한 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뭐 이제 중국에서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불법 유통상 해가지고 리쥬란이 유통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세계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어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태국에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이고, 이 파마리서치에서 최근에 홈케어 제품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리쥬리프라고, 이제 피부과에 잘 가진 않지만 집에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휴가는 그 피부과 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데일리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리쥬리프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주문을 하려고 보면 뭐 몇 주 후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기가 15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 잘 팔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홈케어 제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선에서 살 수가 있는데, 15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하고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리쥬리프는 가정에서 자기가 직접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 파가 아니라 그냥 안 아플 정도의 그냥 그 정도 그래요? 파로 집에서 홈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계 값이 150만 원이라는 네. 거죠?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피부과 가가지고 뭐 70만 원, 100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것보다 만약에 이게 두고두고 쓸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좀 쓸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실제 저도 이렇게 비싼 거 못 사지만 한 2, 30만 원대 가격으로 저도 쓰고 있고, 주변에도 보면은 다 집에 하나씩은 있는. 그래요? 네. 요즘에 저희 세대들은 집에 다 하나씩은 있어요. 이런 게 하나씩 네. 있어요? 네. 오.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막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집에서도 홈으로 해서 이제 혼자서 막 해요. 근데 이것도 하고 피부샵 가서 또 하고 다 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집에는 적외선 조사기가 있는데 무릎 관절이나 뭐 배나 좀 안 좋으면 이 적외선 조사기를 이제 쬐고 있으면 좀 이렇게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세대가 다르네요. 파마리서치가 PDRN 원리로 하잖아요. 네. 그럼 리쥬리프라는 기계도 그런 것들을 카트리지로 탑재해서 쓰는. 아니 그건 아니고, 홈케어는 카트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계만. 네, 그냥 표면에 그냥 기계만 되는. 이거 열 발생시키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집에서 그냥 해보면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루다는 얼마 전에 클래시스가 지분 참여했던 그 회사죠? 맞습니다. 맞아요. 17%를 사고 그 다음에 회장 지분도 살 수 있는 구조로 네. 계약했더라고요. 루트로닉은 어디 베인캐피탈이었나요? 어디였죠? 어디? 국내에 있는 국내 회사예요? 네, 베인이 아니라요. 아. 베인은 클래시스를 인수했고, 그렇죠. 네. 국내 어디 국내 이름이 큰 사모펀드가 네, 이제 네, 사간 네. 거다, 그죠? 루트로닉을 제가 11년인가 12년도에 탐방을 갔을 때 시가총액 800억이었거든요. 세 번 탐방을 갔다 오고 나서 야, 이거는 사야 된다 하면서 사면서 그때 아침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회사를 시총 800억에 샀다라는 걸 나중에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될 거다라고.
그때 회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인수될 때 시총이 1조 1조에 팔았어요. 그죠. 1조였으니까 그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네. 그 해외 똑같은 뭐 비슷한 레이저 치료기가 1억에 팔린다면 그때 당시에 이번에 가격을 올려서 한 6,500에 올려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3,500, 4천만 원에 파는데 거의 뭐 성능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는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상무님 기억하실 건데 다른 루트로닉이 투자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게 있었죠. 황반변성. 예. 네, 레이저로 네. 눈 망막이 뒤에 황반에 거기에다가 루센티스라는 원래는 이 항생제 같은 거를 이제 찔러넣어서 황반 변성에 그죠 예. 진행을 막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한 걸 레이저로 예. 황반 변성을 치료한다. 근데 그거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건 안 됐고 그때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시장에서 회자되면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았었죠. 예. 그때는 고 프리미엄으로 한 7,000원 갔다가 다시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요 피부 미용 기계, 요 지니어스 그리고 침섭 RF 이런 게 잘 팔려가지고 그죠? 수출이 잘 되면서 예. 사모펀드 인수가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이쪽 업황 동향은 딱 이 그림 두 개를 딱 보니까 이제 정리가 확실하게 됐다 그죠? 예. 확실하게 됐지만 저는 또 까먹겠지만 자, 그 다음에 실적인가요? 네, 이제 3분기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2주 정도 작업을 했는데 자꾸 하루 하고 나면 실적이 새로 나오고 하루 하고 나면 실적이 새로 나와서 무한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시즌의 발표는 다른 분들은 피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나왔어요. 실적이 다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를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11월 15일 기준이고요. 시가총액은 클래시스가 지금 제일 높아요.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서 2조 4,400억 원이고요. 파마리서치가 1조 2천, 원택이 7,900인데 아마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시스가 9,000대, 비올이 4,500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출액을 보면은 클래시스가 482억, 파마리서치가 688억, 원택이 264억, 제이시스 메디칼이 391억, 비올이 109억이고요.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클래시스 247억, 파마리서치 275억, 원텍 95억, 제이시스 메디컬 102억, 비올은 64억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영업이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이거를 볼 때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클래시스가 51%,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되게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파마리서치는 39%, 그 다음에 원택은 35,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이 26, 비올이 58%예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제일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았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영업이익률이 엄청난데요? 이 회사들 중에서 제일 높네요. 네. 예, 봤는데 우리는 클래시스가 독보적인 1등,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파마 리서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30%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만 그런 게 아니라 2분기 영업이익률도 53.59, 1분기도 47%나 되네. 예. 좀 봤는데요. 네. 그 매출을 100이라고 볼 때 네. 매출 원가가 한 20 정도 되고요. 판관비가 20 정도 되는데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매출이 늘어나도 판관비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아니 원래 매출 늘어나면 판관비도 좀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판관비는 변하지 않고 그 변동비성 경비인 원가만 이제 그 원가에서 많이 차지하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또 일부 장비로 인한 감가상각비 그런 것들만 비례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면은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어떻게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좀 이해에 도움이 될까봐. 그리고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매출 중에서 90%가 수출이에요. 수출 비중이 90%나 돼요? 10%가 국내고요. 네. 근데 다른
회사들 보면 약간 국내에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회사는 국내에서 아. 가격 경쟁 굳이 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 해외 진출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이쪽으로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예. 핵심 내용을 알고 들으면 좀 더 예. 네.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무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얘기예요. 네. 아, 저도 아까 몰랐던 부분을 네. 알려주셨어요. 저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 보면 좋다고 아, 하는 알려주신 그러시군요. 팁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저는 3분기 실적이 아직 페이지가 머물러 있는데 음. 이제 인모드가 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2조 2천억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매출액을 이거는 하나로 줬고 이거는 달러로 적어가지고 이제 매출액을 하나로 변환해보니까 1,602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99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오면서 생각을 한 게 지금 주가가 많이 눌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모드 공부를 안 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는 세계에서 다 아는 인모드 기업이 클래시스보다 시총이 낮다고? 근데 매출액은 랑 영업이익은 더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집에 가서 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모드 제일 밑에 칸에 네. 있는 인모드의 영업이익은 요게 원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만 원화이고 원화이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달러. 나머지는 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밀리언. 네,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찾아보면 되겠다, 그죠? 근데 이게 저희도 지난번에 인모드 얘기하면서 아침 회의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의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인모드는 약간 이제 성장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랬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국내에 있는 업체하고 차별되는 거는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YOY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QOQ 성장까지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인모드 같은 경우는 YOY 성장도 약간 정체됐고 QOQ로도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네. 네, 거기다가 또 공장이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고 아, 본사가 거기에 있거든요. 아, 네. 본사가 네, 이스라엘에 있군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좀 다르게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이모드 기계가 1억 정도 됐는데요. 인모드 기계가 1억 정도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하면은 화산을 대출 받아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식은 대출은 10%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자가 이거는, 높아져서 네, 이자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거 매출은 미국 현지에서 있는 매출은 둔화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예. 3.5%, 미국은 5.5%. 실질적으로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미국이 모기지가 7% 넘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좀 더 낮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왕 차장 얘기는 미국에서 이 기계를 다 또 대출해서 살 건데 대출 금리가 지금 높아서 그런 면에서도 네, 지금 매출이 둔화된 영향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군요. 우와. 그래서 이게 성장주가 YOY 성장이 꺾이는 순간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시면은 클래시스하고 매출액 사이즈가 한 3배 차이 나요. 네. 근데 클래시스가 넘어섰거든요, 시가총액을. 그렇네요.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이게. 네. 3배나 더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클래시스가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성장을 하는 회사와 성장이 이제 정체돼서 이제 못하는 회사와의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할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최근에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실적. 그렇죠. 네. 네. 성장주는 일단 성장성에 약간 기스가 간다 싶으면 멀티플이 확 빠져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모드 실적 발표 때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이게 분기 실적이나 곱하기 4를 해보면 대충 실적이 그래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달러 기준이죠. 그렇죠. 인모드가. 네, 여긴 다 달러예요. 네, 그러면은 분기로 보면은 거의 한 1,400억 정도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요. 분기에. 네. 네. 그러면은 클래시스가 지금 아니 곱하기 한 1,300원 해줘야 되니까 네. 한 1,600억. 1,600억. 네, 1,600억.
그러니까 한 13배? PR이? 지금 2조 3천억이니까 예. 인모대 그렇죠. 시총이 네, 네. 13배, 14배 뭐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PR이 좀 낮다, 그죠? 그 성장성에 다른 대한. 애들하고 비해서는 20배 넘어가는데 다른 애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적 변화를 분기별로 살펴보면은 제가 이 비올이라는 기업을 처음 포착을 한 게 언제냐면 사실 잘 몰랐던 기업이에요. 저도 너무 이 포착을 했을 때는 주가가 6,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1분기를 보시면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 쪽을 보면 YOY 대비로 원택이 148%가 성장을 하고 비올이 221%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영업이익률도 40% 이상이야 둘 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도 넘어왔는데 2분기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영업이익률까지도 늘고 그리고 YOY 대비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택도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종목한다 말씀드렸을 때 원택 한번 해볼게요라고 했다가 네, 그렇죠. 바꾼 게 이제 뭐냐면 3분기에 와가지고 원택이 와르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40%를 했어야 되는데 35%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조차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절을 했어요 그때. 네. 손절을 하고 다시 이제 비율만 보기로. 네, 왜냐면 공부할 때 이제 네. 아쉬우니까 한 몇 주씩 보초병을 보내놓고 공부를 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왕 차장께서 좀 반박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좋은 회사인데요. 네. 약간 그 오리지오는 그 새로운 신제품 나왔잖아요. 출시 예정이고. 올리지오 X.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아마 4Q 그때는 반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4Q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실적 나오기 전에 약간 다 관문 심리 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가도 고점 대비 한 40% 네, 40% 가까이 났었어요. 빠졌죠. 네, 반토막 나. 거의 반토막 네. 났으니까. 다만 이거 그 올리시오 제가 그때는 하실 때는 되게 가성비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네. 네. 왜냐면 그 완전 그 타케 그 소마지 있잖아요. 네. 소마지는 가격도 비싸고 통증 되게 심해요. 아, 네, 통증 되게 통증이 심하고, 심한데 네, 이 올리지오는 좀 덜 아픈가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마음 들었어요. 이거는 아프지 않아서 효과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신제품 나오니까 그 가격은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저항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네. 야, 오늘 좋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 정말 고급진 그런 네.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광고비가 어쨌든 원택은 지금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꺾여온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대 영업이익률 58%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분율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분율 변화를 보시면 11월 15일 기준인데 제가 6월에 이걸 한번 보고 지금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6월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클래시스는 72.4에서 74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파마리서치는 떨어졌고 원택은 거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높았는데 지금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배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 외국인 지분율이 올랐고 제이스 메디컬은 좀 올랐고 비올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다도 떨어졌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은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여기서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클래시스 유동 주식 비율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품절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주가가 잘 가는구나. 아, 한국 1등은 1등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베인캐피탈에서 6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에는 DMS에서 34%를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직접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루다는 클래시스에서 18.6% 이번에 지분 인수했고 해상 콜옵션까지 하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성사된다고 하면은 36%의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원택은 아까 외국인 비중이 2배로 증가를 했고 연기금 지분도 보니까 5.4%나 증가 그래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택이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 선정 이유는 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영업이익 최대치 갱신하고 영업이익률 50% 이상, 그다음에 신제품도 나올 거고 글로벌 마켓 확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87%가 해외 매출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달러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 강달러 세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피부 미용기가 3분기가 비수기인데 이때도 잘했고 4분기와 23년 이 한 해는 어쨌든 간에 마음 놓고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수급이 자꾸 빠지는 게 이게 저의 걱정입니다. 수급?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서 자꾸 수급이 지분율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고, 그다음에 인모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정리된 자료만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인모드는 3분기 매출이 2분기 대비 10% 감소했고, 2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4% 감소를 했고, 매출 감소했고, 근데 지출 비용은 마케팅 비용 비슷하게 나왔고, 장비와 소모품 매출 감소했고, 특히 장비, 그리고 비침습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예 비침습 매출 자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시장을 장악해서 파이를 뺏어 먹은 건지 이 두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올의 매출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은 정답을 알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어쨌든 비올의 매출이 잘 났기 때문에 근데 비올도 4분기에 미국 시장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줄고 있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 침습 매출은 줄었으나 비중은 커졌고 금융 수익 이 회사가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5 밀리언 있고 미국 매출 감소하고 3분기 비수기고 4분기 좋을 것 같다라고 인모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은 CARG로 1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비율 그 IR 자료에서 실어줬더라고요. 21년 기준에 그냥 전체적인 의료예요. 의료 분야 에스테틱은 120조인데 연간 14% 성장을 하고 이 침습은 미용 침습이 아니라 의료시장 침습인 거예요. 침습은 380억 달러이고 비침습은 610억 달러이고 여기서 미용 의료기기는 140억 달러이고 연간 10%씩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30%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고 그리고 방금 우리 에너지 기반 의료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이 에너지 기반 의료를 보면은 19년에는 4조 7천억이고 24년에는 6조가 될 것이고 국내 의료 시장을 보면은 19년에 7조 8천억 원이었고 연평균 성장률은 9.8%였대요. 그럼 의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상인증권 레포트를 보다 보니까 추정하기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아마 1,500대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랐네요. 1,500억대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네. 1,500대라는 말이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연간 성장률은 10%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이저 역할이 포함인 거죠? 네. 네, 그러겠네요. 여기 CAGR이 CARG로 이제 표기가 좀 잘못됐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재밌네요. 연평균 성장률이 10%.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에이징, 그죠? 예. 노령화되고 있다. 특히나 뭐 중국,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두 대리들 보면 젊으니까. 예. 29, 30 젊으니까 사실 뭐 피부가 샤방샤방한데 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피부 좋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 요즘은 피부가 왜 그러냐.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전 세계가 이 에이징 되면서 저는 이 시장은 고성장한다고 봐요. 최소 1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12개월 선행 PR 취임이 전망을 보면은 이게 과거의 히스토리 같더라고요. 국내에 이러한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거의 코로나 시기 전후로 활성화가 됐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이시스 메디컬이 21년에 상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걔네들의 이익도 올라가고 주가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네가 21년에 초반에 들어오면서 성장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 둔화가 되면서 다시 피부 미용 산업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장비가 깔린 후에 소모품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22년, 23년에 다시 이익 개선대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PER 20배를 받고 있는 시장이고 이제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수출, 해외 비중이 증가를 하고 또 50% 이상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앞으로 PER을 25배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빠른, 전문님 말씀처럼 굉장히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이 되고 있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수요층도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피부 이 미용은 당연히 이제 남자는 아니고 여자들만 간다라고 오히려 고정관념이 있었다가 우리 왕 차장이 이거 아까 뭐 네. 이거 올리지오 뭐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기술은 점점 더 발전이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개척되지 않은 신의 시장도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이 40%이고 아시아가 20%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동남아랑 남미 같은 경우에는 미백이랑 또 남미 같은 경우에는 토닝을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레이저 의료기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색소랑 미백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2분기랑 4분기에 장비 구매가 증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방학이랑 휴가 이런 것들이 여름이랑 겨울에 딱딱 껴있기 때문에 이때 매출이 증가를 하고 3분기 때는 뭐 명절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면 7, 8, 9 네. 그때는 뭐 한창 또 베케이션 시즌이니까요. 예, 놀러 다녀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방학 때, 휴가 때, 뭐 추석 좀 길 때, 이럴 때 많이 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해외 매출 90%에 영업이익률 50%에 K-뷰티 선도업체 비율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오를 창업하신 분은 라종주라는 분이세요. 이 창업자님께서는 해부학을 전공을 하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 출신인데 해부학을 전공했지만 10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을 하셨대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시장이 조금 점유가 어렵다는 게 그 전통성 측면에서 피부과를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거에 대해서 그 한국 의사분들이 이 제품 대신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면도 있지 않나 그냥 혼자 상상을 막 해봤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주 비율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최대 주주가 DM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DMS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디스플레이랑 풍력을 하시던 업체인데 여기 계시던 이상진 대표이사님이 CFO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비율로 와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CFO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영이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인드에서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그 정말 딱 맞은 인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좀 힘들다 일이 왜냐하면 인원이 없고 그렇게 하다는 그런 걸 봐서 아 이것도 역시 영업이익률의 비밀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보시면 이제 인원 현황하고 네. 그 평균 직원 임금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상대적으로 좀 박한 편이고 직원의 근속연수도 좀 짧은 편이더라고요. 이 회사가요? 예, 1점 몇 년? 채 2년이 안 넘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브슨이라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8월 달에 다 매각을 23억 원에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실었냐면 자꾸 세렌디아 홀딩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사실관계? 모르겠고 더벨에서 출처를 했어요. 기사를 요약을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이 나종주 창업자분께서 비올 지분을 260억에 매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잘하시니까 근속 근무를 5년 동안 하시는 걸로 약정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DMS 전환 삭제를 취득을 했어요. 19년 10월에 DMS에서 11을 70억 발행을 했는데 투자자는 이 창업주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고 이렇게 발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에 이 공문의 지분의 5.37%를 자신이 대표사로 있는 세렌디아 홀딩스에 넘겼어요. 이 세렌디아 홀딩스는 현재 비올의 미국 판매 유통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렌디아 홀딩스는 다시 이걸 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 관계를 이제 매도를 보면은 22년 12월 말에 이 창업자분께서는 DMS 지분 19.64%를 대량 매도를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올 지분도 파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주가가 흔들려요. 늘 보면은. 그래서 22년 11월에 8.09%를 매도를 하셨고 12월에는 7.45%를 매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4.99%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22년 4월에 이 창업주분의 친척분들께서 3.17% 전체를 다 매도를 하고 나가셨고요. 좀 되게 이건 안 좋게 느껴졌어요. 23년 9월에 이상진 대표님이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시지도 않거든요. 1.6% 가지고 계신데 여기서 0.96%를 파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우 이제 상무 이사님, 임원분께서도 0.52% 가지고 계셨는데 0.35%를 이렇게 파셨어요. 그래서 이 대표 이사님들의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예. 원래 창업주가 라종주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사를 판 거죠. 지금 이제 다 팔고 네. 나온 건 거죠. 회사를 또 지금 좀 남아 있고 그분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세렌디아라는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미국에 있다고 하셨죠. 미국 법인에서 그 비올의 제품의 유통을 맡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네요. 3.99에다가 네. 세렌디아 홀딩스의 대주주시죠. 네. 대주주시고 세렌디아 홀딩스에서 비올의 제품을 받아서 미국에 유통하고 있고. 네. 그래서 세렌디아 홀딩스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 잘 몰랐을 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사원수 한 명에 매출액 7억이 나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얘가 비올의 미국 유통사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종주 대표자님의 그냥 회사인 거예요. 사원수 한 명이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그 지분을 여기서 사갔다는 말이죠. 세렌디아 홀딩스에서 아까 DMS 지분을 넘겨받았댔나요? 나종주 고문의 지분을 5.37%를 그 세렌디아로 이제 팔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개인의 지분을 법인으로 넘긴. 네. 세렌디아 홀딩스는 비올의 100% 자회사인가요? 아니요, 자회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네, 그냥 아예 다른. 미국 유통법인? 회사의 주주는 누군지 아세요? 그 회사의 주주가 아까 나종주일 거예요. 네. 한 명밖에 없으니까 회사가. 나종주 한 명이. 일단 요 지분 관계는 나중에 좀 한번 퍼즐을 좀 맞춰보기로 하고. 다시 좀 그리고 자사주 취득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이라 몰라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22년 11월에 자사주를 취득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23년 5월까지 30억 원. 그래서 이제 완료된 상태예요. 67만 주 1.6%를 자사주를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세렌디아가 왜 실었냐면 이 세렌디아 ITC 소송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라종주라는 분께서 세렌디아 홀딩스
이러한 본인들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이루다랑 루트로닉이랑 제이시스 메디컬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내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비율은 빠져 있어요. 네, 왜냐면 어. 유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특허 마이크로 니들이잖아요. 네. 이 회사 제품이 마이크로 니들인데 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특허권을 아직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지급 수수료로 좀 나가는 돈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특허에 대한 그 로열티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약간 추측입니다. 추측인 이 거죠.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송을 했다는 거로 봐서 세렌디아가 특허로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비올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렌디아가 이 세 회사를 소송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예. 네. 특허가 의외로 좀 민감하더라고요. 네. 미국에 이제 우리가 잘 진출하지 못하는 것도 아까 25년인가 네. 특허 만료가 돼야지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허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마이크로 니들 RF 제조 회사인 세니론 칸델라에서 제이시스 메디컬을 포함해서 국내 18개 업체한테 합의금 및 로열티 소송을 걸어가지고 실제로 합의를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때도 비율은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비율도 예전에 이제 이루다 시크릿 RF 나왔을 때 특허 심해 소송을 냈는데 그냥 비올의 3건 특허가 무효가 졌어요. 네, 졌어요. 네. 이때는 무효. 된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뭐 많이 뺏긴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라인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별표 친 거 스칼렛이 제일 먼저 나온 이 제품과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실펌 X 이 제품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칼렛 제품을 먼저 보면요. 스칼렛 제품 같은 경우에는 CW를 이용해서 한대요.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파동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동을 이용해서 이 고주파를 쏘면은 피부 온도가 55도에서 60도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단백질 콜라겐이 응고가 되면서 상처도 치유하고 피부 리모델링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트닝, 리프팅, 흉터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발견했냐면 2010년에 이제 제품 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NA 이펙트라는 걸 발견했다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때 소송이 걸린 그 기술이에요. 소송을 건 기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늘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온도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딱 들어갔을 때 이 끝점의 온도가 폭발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부분에서 피부 이 위쪽은 화상을 입지 않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아래쪽에서 물방울을 만들면서 이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날 수 있게끔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이 NA 이펙트라는 그 특허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치료 효과가 좋고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올 기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니들의 깊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얇게 깊게 또는 치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있는 곳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부터 23년 1분기까지 2,600대를 판매를 했다고 해요. 2,600대나요? 많이 팔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실펌으로 넘어가면은 실펌은 아까가 어떤 파였냐면 CW였잖아요. 얘는 PW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은 온도가 42에서 45도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공 축소랑 색소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닝이에요. 피부를 조여주고 리프팅을 하는 이런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미 같은 거 끼는 색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실펌 X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실펌 X는 타이트닝, 모공 축소, 기미, 색소 침착, 홍조, 여드름, 리프팅까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보면은 시술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그리고 통증이 최소화되고 탄력 지속성은 더 오래 가고 그리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다고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스피드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기계와 관련된 논문들이 23종이나 있대요. 그래서 효과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두 개 팔을 다 이용을 했고 또 세계 유일의 300 마이크론 를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20년에 출시가 했는데 아까 보면은 얘는 10년 스칼렛은 10년에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2600대예요. 근데 얘는 20년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출시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100대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물방울 모양 그 나 이펙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300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기점압과 유두 진피층에 0.3 마이크로미터를 밀리미리를 시술을 하면은 콜라겐 재생이 더 잘 된다고요. 여기를 찌르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콜라겐 재생이 잘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콜라겐으로 가득 차가지고 여기 안에 멜라닌 색소가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기 피부가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 되게 좋은 게 멜라닌 세포가 못 들어올 정도로 콜라겐이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콜라겐이 잘 생성이 돼가지고 피부가 되게 좋다. 그리고 겉면이 아닌 피부 내 혈관을 치료를 해서 피부 노화 방지와 지속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아까 그 직원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딱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스킨 부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뭐 물감 주사라든지 뭐라든지 피부에 좋은 거를 같이 하는 그 복합 치료 트렌드에도 되게 잘 맞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복합 치료까지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과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시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곁다리로 여러 가지를 시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홍보 방법이 뭐냐면 미국의 의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의사들이 이걸 쓴 후기를 막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 매체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미국 의사들의 인스타를 보고 유럽 의사들도 이런 제품이 있어? 좋네? 라고 하고 사용하는 구조로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업체의 판관비가 되게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 미용 치료 기계도 약간 유행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요즘 어떤 기계가 뭐가 잘 돼 하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 IR 자료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걸 직접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올 회사는 보면은 굉장히 고르고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이 RF 파장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들은 넓거나 아니면 이 파가 계속 삐뚤삐뚤하거나 막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부에 넣었을 때 내 피부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골고루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좋지 우왕좌왕하는 거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올은 이런 면에서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넘기면은 이제 이 니들들이 있거든요. 이 49 팁은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나머지 4개의 팁이 원래 있었는데 이 4개의 팁을 보면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모양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이제 한국 의사들은 되게 손기술이 좋은데 미국 의사들은 손기술이 조금 그렇대요. 카더라예요. 떨어지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균일한 바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그리고 얼굴형에 따라서 다른 핀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이 실펌을 받으면 어디든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 피부 두께가 다른데 0.1mm 간격으로 그 두께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다 두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이제 핀이 많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빨리 끝나요. 한 번에 많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나서 핀을 아마 더 이렇게 49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보면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얼굴에 뿐만 아니라 이 두피에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두피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그러니까 사용해본 미국 의사들이 두피에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나와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4년 신제품을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제품을 막 썩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아직 썩지는 않았고 듀오 타이트라고 24년에 1월에 나올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울세라랑 슈리크 그 고주파가 아니라 그 하이프 방식으로 네. 된 거라고 해서 리프팅이나 타이팅에 좋은 제품이 출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셀리뉴라고 해서 비침습 방식으로 써마즈 올리지오가 하는 방식에 있는 거 제품 그래서 두 가지의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원래 실펌 X 프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종합 솔루션 고주파인 거예요. 아마 다 썼겠다는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미정이지만 아마 신제품이 나오면 지금 이 실펌 X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다양한 조합으로 또 다른 신제품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49P는 5월에 출시가 됐고 설명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탈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탈모에도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엄청난 시장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을 보면은 제품 가격이 어떤지 아예 나와 있지가 않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비공개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알 수가 없어서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포트를 보고 그냥 다른 회사 제품 가격을 일단 봤어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아까 원택의 올리지오는 5,500만 원인 거예요. 가격 차이가 3배더라고요. 그래서 시술 가격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하이프 제품 같은 경우에도 울세라가 1억이래요. 근데 슈링크는 2,700만 원인 거예요. 거의 4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이 레포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제가 또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 비상장 회사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가격을 공개하지를 않고 이 유통이 상한테 넘기는 가격 있잖아요. 네. 그 넘기는 가격이 3천만 원인데 그 유통상들이 받아서 4천만 원에 판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런 식이니까 실제로 매출로 잡히는 공정도 가격인가요? 그게 출고 가격? 네. 출고 가격으로 아마 그렇죠. 잡힙니다. 이 출고 가격하고 여기 나오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도매가와 소매가의 그러니까요.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저분이 혹시 그러면은 네. 그 유통상한테 넘기잖아요 물건을. 네. 그럼 유통상이 열심히 팔아줄 거잖아요. 네. 열심히 팔아줬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또 따로 지급하나요? 그걸 그 회사인 경우에는 저걸 정해줬더라고요. 4천만 원 이하로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예. 네, 그 이상 네가 뭐 어떻게든 남겨 먹든 예. 뭐 상관이 없는데. 예. 근데 이 시장이 지금 국내 시장은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가격을 그렇게 뭐 이렇게 못 속인대요. 워낙 이제 가격이 지금 뻔해가지고 이런 클래시스 가격은 얼마, 뭐 올리지오 이거 가격은 얼마 거의 다 이렇게 남 있는데 이 유통상이 이 회사로부터 얼마나 좀 싸게 예. 가져가느냐 그 차이인데 예. 일단은 지금 이 피부 미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갑인 거죠. 이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해가지고 약간 뭐 완전히 갑은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이 피부과 뭐 뿜 있고 차엠박 예. 뭐 이런 데가 약간 이렇게 연합이 돼 있어서 예. 또 바게닝 파워가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사면 40대 한 방에 사줄 수 있는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 들어보니까 어떤 한 제품만 집중해서 선호하지 않고 네, 여러 대 맞아요. 제품의 라인업을 해놔서 네. 소비자가 나는 어떤 제품으로 시술을 받고 싶다라고 네. 해서 지정을 하면 우리 병원에 그거 있다 해서 그걸로 시술을 해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비율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중고 판매 사이트에 어느 정도 본인이 구입한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가격 없고 실펌 X도 없어요. 그냥 그나마 추측을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12년도에 4,400만 원에 구입을 하셨대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은 14년도에 2,800만 원에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요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상태로 뭐 몇 대를 판매를 했는지 그런 영업용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phẩm 제품 같은 경우에는 16년에 구매를 했는데 4,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2020년에 구매를 했는데 3,500만 원 정도의 이제 실phẩm 제품을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기를 보통 기계 가격이 그랜저나 아니면 벤츠 가격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듣는데 네. 이제 그럼 1억을 한번 잡아볼까 하고 22년에 실phẩm X가 230대가 판매가 되었대요. 네. 추정된대요. 그러면 한 대가 1억이면 230억이 매출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년 누적 매출액은 311억이고 미주 매출액이 121억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장비 매출이 183억인데 매출 채권 40억을 포함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정하기로 한 3,500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리고 해외 장비가 1억이니까 그거보다 더 싸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확실하게 들은 거는 소모품의 국내 판매 가격은 3만 원이래요.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기계도 중고 사이트에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군요. 이 제품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네, 아세요? 5년에서 7년 정도래요. 5년에서 7년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한대요. 회사에서 5년에서 7년 정도면 아. 바꾸면 좋아요 했는데 시술 받는 사람의 수도 다를 거고 그 그렇죠. 기계가 어떻게 서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권장은 5년에서 7년이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애널리스트한테 들었는데 5년 정도면 성능이 떨어진대요. 예, 그래서 의사들도 성능이 떨어진 걸 직감하고 교체 주기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그냥 계속 이제 그 홍보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올리지오다. 근데 올리지오만 맞는 사람이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리지오 X로 맞아볼게요. 고객이 선택을 해요. 요즘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홍보는 하겠지만 네. 김소연 씨가 홍보를 하고 네. 우리는 병원에 가면 사실 뭐 어떤 약으로 치료하는지 사실 모르는 건데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가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올리지오를 내가 하러 갈지 아니면 그렇죠. 뭐 써마지를 하러 갈지. 네. 근데 대략적으로 국내 장비 가격은 2-3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2-3천만 원.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한 3천 아까 그 3천만 원 했잖아요. 네. 3천 정도.